안녕하세요, 잔잔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스케치를 해놨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이 디자인으로 왁스 카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두서없이 그려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굴곡이 지고 또 중간에도 큰 굴곡이 있고 마지막 모서리에도 굴곡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왁스로 잘 만들 수 있을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왁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적당한 두께로 톱날로 잘라줍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 컴퍼스 같은 걸로 가느다란 실선으로 표시를 해줄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찐 INFJ인데 왜 간혹 사람들은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MBTI도 좀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늘 똑같이 INFJ로 나왔었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건 잘 안 믿는데 MBTI는 과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내성적이고 좀 소심해서 I라는 거는 확실하고 어릴 때부터 F, 그러니까 감성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걸 좀 약간 좀 이쁘게 보려고 하고 좀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너무 낭만을 쫓는다고 해야 될까? 현실 감각이 조금 없어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이성적인 판단이 한 80%? 나머지 한 20% 정도를 감성으로 살아가는 게 딱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을 최대한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취중진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취중진담이 아니라 판단이 흐린 거라고. 감정에 휩싸여서 내뱉는 말들은 대부분 후회를 하거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 약속하지 마라. 너무 감정에 휩싸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뱉는 말들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MBTI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성을 만날 때 비슷함에 끌리나요? 아니면 반대에 끌리시나요? 저는 여태까지 반대에 끌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저의 이런 소심하고 내성적인 모습이 싫어서 왠지 저랑 닮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항상 반대에 끌렸던 것 같거든요. 활발하고 되게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끌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사람이 없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은 확실히 비슷함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반대에 끌린다고 해도 분명히 그 반대 안에서도 나랑 비슷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끌렸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10가지가 있으면은 한 7가지는 안 맞아요. 근데 3가지 정도가 정말 잘 맞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는 또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10가지 다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사실 그거는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글쎄요. 어쨌든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그 속에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아 나랑 더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본을 쓰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업을 하면서 주저리 말을 하는 거라서 말을 잘 못하고 또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MBTI를 또 일에 적용을 시키면은 저같이 약간 좀 정적이고 되게 좀 내향적인 사람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회사를 딱 다녔을 때 이게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관계도 되게 어렵고 무엇보다 제 인생 역사를 보면은 제가 관심이 있는 일이 아니면은 일의 어떤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항상 좀 더디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주얼리 일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저와 적성에 잘 맞는 직업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생업이기 때문에 항상 먹고 사는 거를 걱정을 하면서 또 살아야 되지만 그거를 둘째치고 나서는 정말 후회 없는 일이라는 거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었죠. 이 선을 바탕으로 이제 굴곡을 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는 삼각 왁스 바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고 모서리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선을 표현하거나 폼을 낼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게 선이 뭐 너무 직선으로 똑바르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니까 약간 울퉁불퉁해도 그 나름의 멋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거에서 또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주문을 맡기고 다시 은작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생각한 것만큼 딱 그대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반짝반짝하게 세공을 해볼게요. 오늘이 주말이거든요. 와,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광안리에, 제가 있는 곳이 여기 광안리인데 광안리에 사람이 와 진짜 미어 터집니다. 아주 그냥. 확실히 관광지다 보니까 타지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공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타지에서 여행 오셔서 이렇게 공방 체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행 오신 김에 이제 공방 체험도 일정에 넣으시는 거죠. 저는 올해로 5년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보다시피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방을 준비 중입니다. 물론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권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그리고 3년 차에 이때 가장 크게 왔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겹기도 하고 새롭지도 않고 또 매출도 줄고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들과 상황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시기였는데요. 실제로 자영업이라는 게 1년차, 3년차, 5년차 이때 주기에서 사업을 많이들 그만두신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때 자주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것뿐만이 아닌데 분명 다른 것도 해보면 재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옷을 사입해서 한번 팔아볼까? 패션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가 영상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촬영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요식업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 역시도 뭔가 권태가 오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요. 그 특징은 자주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새로 계정을 자주 만들고 다시 알아보고, 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하고 잘했다, 이미 어느 정도 차려진 밥상에 더 맛있게 요리를 준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물론 정말 아닌 길이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포기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미 유의미한 업적을 달성을 해봤다면 그거를 한번 끝까지 밀어보는 게 제 경험상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권태라는 걸 느낄 때 일이라는 걸 너무 좁은 시야로만 바라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성장을 하듯 일도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만큼 같이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서 공방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어떤 재미라는 요소를 자꾸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자꾸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면은 또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기회도 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또 지금 하시는 일이 권태가 있으시다면 새로운 걸 찾기 전에 나와 이 일이 함께 했던 그동안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 후에 이걸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충분히 고민을 하신 후에 다른 거를 찾아보시고 도전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